멀스트리트 주린이 40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다혜 인턴이고요. 오늘도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달 말부터 국내 20개 증권사들이 순차적으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인 테슬라 주식을 10,000원어치로 살 수 있게 된다면 좋겠죠. 고가 주식에 대한 서학개미들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투자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크 쓰고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죠? 저도 쓸까요? 저는 지난주에 근데 뭐 선배는 그런 벗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선배는 검사를 2번이나 받았는데 다 음성 하긴 나와서. 또 그러네요. 검사를 2번이나 받으셨어요? 예, 지난주 목요일에 받고 네. 그다음에 일요일에 또 받고 일요일엔 무슨 일을 받으셨어요? 하더라 그러던데요. 아 그래요? 그게 요즘에는 원래는- 뭐 수동 감시라는 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이 확진자를 접촉했을 때인 것 네. 같아요. 제가 월요일에 아하, 회사 그런가 분과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 그분이 목요일에 확진이 되는 바람에 목요일에 급하게 검사를 받고 재택근무를 하고 음성이 나왔고 근데 월요일에 제가 접촉을 했으니까 이게 네. 6일이나 7일 차에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음성이 나와야 이제 출근을 할 수 있다고 네. 또 회사에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해서 근데 이게 보통 밀접 일요일에. 접촉자는 음성 나와도 자가격리 14일 하고 14일 뒤에 한 번 더 검사해서 음성 나오면 그때 출근했거든요. 지금은 네, 백신을 바뀌었나 맞은 보다. 채로 밀접 접촉을 하면 아. 바로 이제 검사를 받고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수동 감시 대상자라고 해서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오, 하더라고요. 그럼 자가격리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외출도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다만 회사에 출근하는 건 또 회사에 별도의 그렇죠. 그 규정이 있으니까 회사 출근은 네. 못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음. 다만 이제 뭐 다중이용 시설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다음날 친절한 경제 이 판때기 엄청 큰 거 대고 그렇죠. 저희가 전날에 팟캐스트를 같이 그렇죠. 녹음해요. 저희가 수요일에 녹음을 했는데 제가 목요일에 그 네,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맞아요. 근데 제가 막 방송 전에 마스크 벗고 하시라고 막 그렇게 재촉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을 괜히 꺼냈나 싶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다들 벗고 마스크 벗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다희 씨도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저도 옆에서 동조했는데 조금 반성은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에요. 오늘 막 거의 4,000명 육박하지 않나요? 예,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제가 일요일에 오전에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네. 그래 월요일 아침에 결과를 받으면은 출근을 할 수 있는데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검사소마다 아. 일요일은 특히 오전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제가 5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우와. 검사 받으려고. 오전 10시에 나갔는데 막 집 근처 마침 저희 지역 근처에서 뭐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 받으라고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거의 막 2시간 대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다니다가 결국에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데까지 가서 네. 아슬아슬하게 12시 50분에 오. 검사를 받고 와, 정말 진짜. 다행이네요. 5군데를 다니다 내가 출근하려고 뭐 하는 일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안 받고 아니, 출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안 받고 출근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나 여기까지 했는데도 못 받으면은 네. 이건 난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월요일에도 출근 안 저 하려고 했는데 같았으면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거 누가 좀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코도 2번이나 찔리시고. 그 또 찌르는 분마다 스킬이 참 많이 달라서 오, 진짜 어떤 분은 엄청 아프고요. 어떤 네. 분은 안 아프고 그래요. 저기 그 양천구 이회에 계신 분은 이게 뭐 세게 찌르시다. 그래? 지난 한 주 참 여러모로 네. 마음고생이 많으셨네요, 두 분. 네, 그럼 이제 본격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수점 투자로 이제 해외 주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사실 해외 주식 처음 입문했을 때 이 소수점 투자로 입문을 했어요. 오, 뭘 샀나요? 테슬라 0.09주, 어. 뭐 에어비앤비 0.24주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네. 쫌쫌따리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더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 제가 신한 증권 그 앱을 이용하고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수점 투자 접속이 굉장히 쉽고 또 그 화면은 그 젊은 세대들을 좀 겨냥한 건가? 되게 예쁘고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히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한에서 만든 앱 네, 중에 소수점 투자 앱이 있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한 투자 앱에서 이제 신한 투자에서 만든 앱 중에 네, 안에 들어간 메뉴에 소수점 투자 메뉴가 따로 있는데 이상하게 그 메뉴만 굉장히 세련됐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을 좀 겨냥한 거 아닐까. 그리고 설명도 되게 자세하고 테슬라 0.01주를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소수점 투자는 다들 너무 그 이름에서 파악하기 쉽게 그렇죠. 한 주, 습관적이죠. 온주가 아니라 뭐 0점 몇 주 단위로 살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지금 국내 주식은 전혀 불가능하고요. 해외 주식만 가능한데 네. 해외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을 사고 있죠,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전체가 다 열린 건 아니고 증권사 딱 두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신한과 한국투자증권. 근데 앞으로 이거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풀어줘서 아마 20개국까지는 이 증권사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이 소수점 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이 한 70% 정도가 다 20, 30대래요. 네,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111만 명 정도가 하고 있대요. 되게 많죠, 생각보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소수점 투자잖아요. 네. 다이씨처럼 정말 0.0 몇 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뭐 테슬라 같은 주식 100만 원 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한 사람당 이 소수점 투자를 하는 분들이 그 매수하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사실 적은 금액으로 하기 위한 게 맞아요. 소수점 투자니까요. 한 사람당 8만 원이래요. 평균 투자. 네. 근데 30 저는 뭐 평균 이상이에요. 근데 30대 투자자들이 이제 네. 해외 주식을 하는 평균 거래 금액은 1,1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미안해요. 금액이긴 하죠. 그렇네요. 네. 사실 그 저기 미국의 오렌 버핏 네. 유명하신 분, 그분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 네. 있지 않습니까? 오, 네, 네. 거기 클래스 맞아요. A 주가가 네. 좀 전에 찾아보니까 이제 44만 불이네요. 한 5억쯤 합니다. 한 주에. 네, 맞아. 예, 그 절대 그건 쪼개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 예, 주식은. 그러니까 클래스 B 주식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몇백 불 수준이지만 요거는 이제 안 쪼개고 네. 하는 한 5억 하는 주식. 요거는 소수점에 0.1주라 그래도 뭐 5천만 원이. 아, 그러네. 사실 그것도 뭐 좀 사긴 어렵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20개 증권사가 한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예, 앞으로. 일정을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네. 많이 이용한다는 키움증권이 내년 2월, 네. 그다음에 뭐 교보증권이 5월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줄줄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삼성증권이 제일 빠른데 아마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는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벤트들도 하네요. 지금 아, 뭐 맞아요. KB증권도 예약하면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를 네. 소수점으로 이제 주식을 네. 나눠주거나 뭐 그 토스증권도 토스증권, 그렇지. 예. 저희 그때 토스증권으로 주식 하나씩 받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해외 주식으로도 또 한대요. 아,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재밌겠다. 또 해볼까요? 여기서도 뭐 하네요. 저 지금 예. 거기서 1주 받았던 것만 오르고 있거든요. 한 주. 너뭐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때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을 받아서 아니 이거 토스 팟캐스트니까 뭐 얘기해도 네, 되겠죠. 네. 그런데 토스가 진짜 뭔가 마케팅을 잘하는 게요. 네. 어제 저도 이제 토스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제 이벤트 예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 예고냐면 주식시장 장 마감 30분 전에 그 이벤트를 여는데 내일 5% 이상 오를 종목을 맞추면 다음날 500원을 줘요. 와, 진짜요? 뭐 원래 그렇게 되는 거죠? 나잘 모르겠는데. 근데 클릭 한 번에 네. 500원을 얻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쵸. 그거 못 맞춘다고 해서 500원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 이런 이벤트들이 참 아.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 그러게요. 싶었는데 어떠세요? 해외 초수점 투자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어제 한번 해볼까 하고 네. 들어갔는데 접근 방법이 굉장히 쉽고요. 맞아요. 네.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를 원래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환전도 그냥 알아서 해준대요. 그래서 그 주를 몇 주 사고 맞아요. 싶은지만 고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증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구나.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안 조금 하고 있죠. 다른데요. 저렇게 뭐 몇 주를 사겠다라고 주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얼마치를 사겠다고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나온다고 거기에 하더라고요. 맞춰서 맞아요. 그러면 그 주식을 증권사별로 준다고. 이제 그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그렇죠. 네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에 맞춰서 저는 이런 쪼개서 투자하는 거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왜냐면 코인도 애들 다 주변에 투자하는 애들 그치. 보면 다 쪼개서 투자하고 해외 주식도 이렇게 소수점으로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럼 그 큰 해외 주식을 다들 어떻게 사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맘 먹고 샀죠. 많은 성악개미 분들이 이게 왜 네. 이제서야 먹고. 됐지? 그게 싶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저희 때까지 안 됐던 이유들이 있고 네. 신한금융투자하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맞아요. 이제 2019년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아서 서비스를 했고 그렇죠. 신한금투가 2018년에 먼저 했더라고요. 이때 그 당시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때 아마존이 뭐 한 220만 원쯤 했던 모양입니다. 이때 미국 주식 37개 종목을 가지고 이제 아하.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뭐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이 마지막에 이 팀장님 한 분이 유망한 주식이라면서 네. 야 애플과 화이자를 이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팔려네요? 와 대박. 근데 그때는 화이자. 코로나 이전인데 화이자를 그렇죠. 추천했어요. 예. 2018. 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대단하신 분인 것 네. 같아요. 이거 일단 링크 좀 알려주셔가지고 여기가 그 성지냐고 댓글 좀 남길게요. 근데 이게 규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게 뭐 해외 주식, 국내 주식을 조금 구별해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이거를 쪼개서 이제 사고 팔고를 하는데 이게 뭐 김혜민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게 개인이 직접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증권사한테 위임을 해서 위탁해서 증권사가 한꺼번에 온 주를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0.5주, 뭐 저희 PD가 0.3주, 뭐 이렇게 네. 사고 싶다 그러면은 증권사가 나머지 0.2주를 맞아요. 채워서 네, 그래서 한 맞아요. 주를 갖고 주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거래가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이게 네. 아예 그 규정 자체가 좀 미비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융위가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네. 요즘에도 계속 지정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한 2년 됐거든요. 네. 혁신금융 기획단이라고 아예 부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때 핀테크 우리나라에서 이제 되게 뒤처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막 홍보를 했는데 왜 금융 규제 샌드박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이제 뭐 모래놀이 이렇게 옆에 박스를 해놓고 그 안에 모래를 갖고 막 자유롭게 장난치면서 놀되 요 상자 안에는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는 규제는 풀어주겠는데 일단 요 안에서만 일단 자유롭게 뭐든 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원래 기존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풀어준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군데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는 건데 네. 이게 주식의 거래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예탁결제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원래 주식이 이제 그 종이처럼 거기 네. 뭐 증권 뭐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그거를 실물로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종이로 사람들이 거래소 가서요? 예전에 처음에는 그렇게 거래했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생각해 보면은 뭐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종이를? 예 지금 주식 잃어버리는 걸 사놓고 요즘도 가끔 보면은 저희 집 장롱 정리하다 나왔어요라고 보면 막 몇십 년 전에 한국전력 증권 막 주식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게 점점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이게 너무 느리고 불편하고 하니까 아예 이제 이 실물은 저 예탁결제원이라는 데다가 보관을 해놓고 나머지 이제 이름만 이 사람 거다 저 사람 거다 해가지고 이제 장부로만 왔다 갔다 하게끔 이제 제도가 바뀐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예탁결제원에 반드시 한 주를 맡겨야 그게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가는 뭐 배당금에 대한 권리라든가 저 주식은 내 거니까 의결권을 행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권리가 전부 지금 한 주 단위로만
돼 있는 거예요. 기본 인프라랑 거래 제도랑 맞아요. 모든 것들이 다. 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 내가 0.5주 증권사가 뭐 0. 몇 주 이렇게 있는 게 뒤섞여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한 주 단위로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음. 하는데 예탁결제원의 장부에 한 주 단위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주식은 쪼갤 수 없다. 그러니까 상법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주식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아. 게 있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증권사 자신의 자산과 그다음에 투자자의 자산을 반드시 구별을 해서 등록을 하게끔 해놨는데 네. 이게 이렇게 한 주 안에 이게 뒤섞여 버리니까 이게 등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탁결제원에.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융기재 샌드박스로 풀어준 게 니네 그러면은 요거 뭐 따로 해서 등록할 수 있게끔 해줄게라고 해서 이제 풀어줬던 거고 네. 그동안 이제 제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수점 그럼 거래가 안 됐던 거고. 근데 해외는 자유자재로 다 됐었던 거죠? 해외 사람들은 다 하고 있었던 그게 거죠? 해외 주식도 보니까 네. 시장에서 직접 거래를 하는 건 아니었고 거기도 증권사의 증권사 통해서. 서비스였다 그래요. 근데 그렇구나. 약간 다른 게 그게 조금 더 들어가던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예탁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신탁 방식이라 그래서 그게 또 좀 다르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이제 쪼개기 해서 거래가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그 쪼개기 거래가 여전히 그 예탁결제원에 한 주만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걸 주식을 직접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0.5주만큼의 새로운 증권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형태로 0. 몇 주를 소유하게 된다. 뭐 그런 거죠. 직접 주식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수점 주식을 가진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결권은 네.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를 하고 그런 그렇다면서요? 식으로 지금 제도가 바뀔 네. 거라고 합니다. 없었던 걸 만든 거라 좀 많이 아니 그럼 그 복잡하네. 법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게 네. 근데 불가분의 원칙 그거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예를 들면은 이게 한 주로 등록이 돼야 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고 내 네.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다 뜯어 고칠 거냐라고 하면 이게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거래 목적으로만 주로 바라봐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원래는 네. 거기에 배당금도 받고 의결권도 행사하고 그런 건데 이게 0. 몇 주씩 되면은 이제 그걸 규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가능하게끔 쪼개서 이제 거래만 가능하게끔 이런 식의 보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뭐 개인들이 정말 투자와 거래의 목적에서는 0. 몇 주씩 할 수 있는 게 좋죠. 그리고 근데 아까 김혜민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소액 거래는 그러니까 소수점 거래는 소액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 법이나 기존의 결제 인프라 뭐 이거를 다 뜯어 고친다는 게 사실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네. 뭐 그렇군요. 그런 사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의해야 할 부분도 좀 있는데요. 네. 그걸 좀 설명드리면 네. 우선 지금까지 이제 승우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이 0. 몇 주를 산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다른 투자자들과 모아서 한 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걸려서 내가 이 타이밍에 들어가고 싶다 할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좀 떨어졌네? 그러니까 단타 투자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단타 매매가 안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제가 신한 봤다고 했잖아요. 여기 네. 보니까 0.25%더라고요. 그러면 더 비싼 거죠. 일반 그렇죠. 그 거래하는 것보다. 일반 거래는 0.01%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이거를 좀 유의하시고 그래서 난 소수점 투자하는데 괜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증권사들이 어쨌든 취합하고 뭐 네. 하고 하는 자기네들 수고가 더 들어가니까 수수료를 더 비싸게 받는 거. 맞아요. 그렇게 그거예요. 얘기를 네, 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그 증권사마다 내가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이 다르고, 맞아요. 네, 시간이 다르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 있으니까 다 처음에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희 PD는 처음에 할 때 이런 거 다 따져봤나요? 아니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저는 신한에서 아. 만든
네. 그 소수점 거래 투자 전용 앱이 있었어요. 오. 해외 주식. 아예 앱이 그 소수점 있어요? 투자만 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오, 깔아봐야겠다. 아 그럼 김임 기자가 아까 했던 건 그냥 신한금투 앱. 맞아요. 그쵸? 둘 다 가능하긴 한데 저는 그 전용 앱이 있구나, 있었어요. 따로. 티클이라고 오늘 완전 티클이에요? 네. 어. 티클이 근데 그게 되게 직관적이고 차트도 되게 귀엽고 막 이래요. 그게 네. 티끌이 정말 먼지처럼 했다 해서 그 티끌인 그쵸.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티끌. 작게 할 수 있다. 티클 모아 맞아요. 태산. 이거 맞나? 이게 신한금투에서 맞나?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수수료도 되게 많이 네. 수수료도 많이 제해주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이랬었는데 아. 그때 저는 좀 사서 시작을 그랬구나.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 진짜 웃긴 게 제가 애플이 1주가 안 돼요. 네. 0. 몇 주인데 한 주가 배당금이 들어와요. 그럼 배당을 주죠. 근데 아까 배당 배당은 의결권만 줍니다. 없고 배당금은 배당은 들어온다. 몇백 원 경제적 들어와요. 권리는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다 그렇구나. 받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배당도 들어오고 소수점 투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게 네. 딱 주문을 넣는다고 해서 바로 체결되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냥 그날 자고 한 다음날 네. 일어나서 뭐 어제 샀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거든요. 주문을 네. 넣어 놓으면 그쵸. 그 체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타가 네. 안 되기 때문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전기 투자가 더 그거 싸게 있고. 사게 될 수도 있고 더 비싸게 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진짜 증권사가 언제 체결했느냐 맞아요. 뭐 어때요? 맞아요. 그게 그러고 좀 있는 거죠. 대체로 싸게 산 적이 많나요? 저는 그랬던 그래요? 저는 크게 그러니까 그 주문을 넣을 때 그게 뜨긴 해요.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주문을 넣을 때랑 체결될 때랑 시가가 아. 주식이 시가가 다르면 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성 알람이 이렇게 뜨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났던 적이 없었던 것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같아요. 좀 그래도 네. 막 엄청 느리게 체결이 되는 것 같진 않고요. 네, 그래도 가능한 한 빨리 되는 것 같다. 제가 체감했을 땐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사려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그래야 그쵸. 뭐, 그래야 이게 증권사도 모아서 네. 뭐 사기도 편하지. 맞아. 이게 아무도 안 사는 주식 오늘 내가 그거를 내가 사라고 0.1주 살게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뒤에 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위주로 사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이게 뭐 다 되는 건 아니라면 그러니까 네. 모든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맞아요. 증권사들도 없는 이제 종목이 있어요. 또 예. 주변에 다혜 씨 친구들도 많이 해요? 소수점 투자 많이 해요. 오 네. 그렇구나. 많이 하고 네. 저희는 애초에 그 해외 주식을 보면 온주를 살 생각을 못 해요. 너무 저희는 비싸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싼 주식들도 있는데 싼 것도 있죠. 그 애플이 100만 원이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소수점 투자를 많이 사는 게 첫 번째 테슬라, 두 테슬라. 번째 맞아요. 애플,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알파벳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애플 빼고 나머지 이제 테슬라가 120만 원 넘고 네, 지금 나머지도 다 1000불 수백만 넘죠. 원대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젊은 분들이 한 주는 다 못 음. 사겠구나. 그래요. 알파벳이 3,000불 정도니까 네. 300만 300만 원 넘는 거죠. 진짜 비싸다.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이제 소수점 투자가 더 확대될 텐데 네. 이거는 이제 증권사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그 앱 안에서도 그게 좀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네. 초반에는 이 그 수수료를 낮추는 경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골라가지고 투자하면 그쵸. 재밌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쓰는 앱 안에는 소수점 ETF 상품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소수점 ETF 상품들이 있어서 뭐 돈나무 언니의 뭐 ETF 뭐 이런 식으로 ETF 종류가 많고 여행주가 뜬다 이러면 또 막 여행주만 모아놓은 ETF.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있고. 소수점 ETF는 뭐가 달라요? 그냥 ETF와? 그러니까 ETF도 소수점으로 살 수 그쵸. 있다는 얘기인 아. 거죠. ETF도 소수점으로 살 그러니까 수 사실 있어요. ETF는 뭐 돈 모아서 그쵸.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뭐 어머, 넌 이게 신기하다. 무슨 소린가 했는데 ETF도 소수점으로 살 수 있다. 소수점으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카드와 연동을 하면 이거 너무 홍보 같은데요 오늘? 만약에 혹시 불필요하면 자르면 되죠.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남은 예를 들어서 5,900원을 결제했다. 그러면 100원이 잔돈이 남잖아요. 네. 그게 자동으로 저축될 수 있게끔 오. 하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티클이에요. 그렇구나. 굉장히 그래서 뭔가 세밀하게 잘 만들었네요. 그쵸 정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저는 네. 좀 MZ 세대들에게 어필이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왜냐면 싶어요. 100원도 소중하거든. 내 소중한 100원. 아니, 이렇게 뭐 되잖아요. 그냥 의미 없이 날릴 바에야 그냥 뭐 거라도 맞아요. 넣어놓고
그게 아마 은행과 카드와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해외 주식을 접근할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사실 국내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많이들. 네, 거기에 뭐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장에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는 것, 이제 그 자체가 큰 차원에서의 이제 해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 안에서도 뭐 테슬라 몰빵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예, 뭐 좀 다양하게 네. 거기서도 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맞아요. 예. 소수점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짜야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 저 주식으로 반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 저 주식으로 꼭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너무 덩치가 크거나 하면은 뭐 그걸 이제 소수점으로 좀 사서 네. 포트폴리오를 짜는 네. 그런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해외 주식의 소수점 투자를 방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봤는데 네. 사실 이렇게 쪼개서 투자하는 게 요즘은 해외 주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각 투자라고 불리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이 조각 투자가 이루어져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즘 뜨고 있는 건 음악 저작권, 그리고 미술품, 스니커즈, 롤렉스 같은 그런 고가의 명품 네. 이런 것들도 소액 투자 영역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님들? 이 조각 투자. 이게 시드가 사실 적은 MZ 세대들 네. 사이에서 좀 대체 투자 방법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네. 있는데 이게 와 근데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접근하기에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은 리츠라는 비슷한 투자 부동산은 굉장히 방식이 오래됐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아예 그냥 플랫폼이 생겼고 앱도 생겨가지고 더 투자를 하기가 쉽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뭐 막 음악 저작권 그 다음에 뭐 소를 키워가지고 팔 때 그 돈을 돌려받는 거 막 2년이 걸린대요. 저도 그건 처음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소가 잘 크는지 내가 어떻게 믿고 2년 동안 돈을 맡길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그 한우 투자는 경기 불황일 때 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러면 CCTV로 소가 크는 걸 볼 수 있나? 막 이런. 이게 그러니까 그 네. 어린 송아지가 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투자를 그렇죠, 하고. 맞아. 그래서 이제 투자를 별의별 투자가 수익 참. 배분 받는 게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가 중간에 병 들어서 죽으면 어떡할까? 막 이런. 막 병 같은 거 돌고 막 네. 그러면 갑자기 무섭다. 그래서 그래서 뭐 자기가 제 생각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분야, 뭐 미술품도 있고, 뭐 지금 보니까 음악 저작권 이런 것도 있는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 뭐 아까 다희 씨한테도 말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이돌 중에 어떤 아이돌이 잘 나가고 어떤 음악이 좀 인기가 있을 건지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저도 젊었을 땐 좀 그랬거든요. 지금은 지금도 감이 많이 떨어졌지만 좀 이런 거를 골라서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면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네.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저 이번에 나이키에서 어디 콜라보한 저 스니커즈가 막 엄청 희귀한 거고 가격이 뛸 거다. 네. 아니면은 뭐 어느 시계 뭐 이런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뭐 여기서 비트코인에 대한 말씀이나 뭐 지난번 NFT에 네. 대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전부 다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산은 뭐 자산으로서의 가치라고 자산으로서의 지위와 위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무엇이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네. 가치를 인정받고 갈 수 있는지는 뭐 모르겠으나 자산으로서는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가 방금 그 티끌을 다운받았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티끌이랑 똑같은 비슷한 이제 앱을 추천을 해주는데 네. 거기에 아까 그 뮤직하우 아, 그게 네. 뜨더라고요. 뮤직하우가 이제 현 네. 시점에서 어떤 국내 음악 저작권 투자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좀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인데요. 이게 유튜브나 구글 광고도 본인의 어떤 검색 기록이나 뭐 사용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광고가 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이 뮤직하우가 유튜브를 열 젊어서. 때마다. 저는 거의 안 뜨던데 이게 차인가 보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조각 투자 들었을 때 사실 이 음악 저작권 투자를 제일 먼저 떠올렸는데 그 계기가 이번 올해 있었던 그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오, 아시네요? 제가 그때 그게 아마 2월 3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연초였어요. 연초였는데 이게 이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을 통해서 2018년 당시 롤린 한 주가 평균 3만 원에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근데 2021년 8월 기준 이게 동일한 플랫폼에서 9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와. 그래서 당시에 이거를 이제 이 브레이브걸스가 좋아서 덕질했던 군인들이 3만 원에 샀다가 지금은 이제 90만 원이 됐으니까 1년도 안 된 게 아니지. 이게 3,0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도 저작권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저작권을 중간에 이제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용감한 형제가 그 원래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뭐 시간이 오래 지나기도 했고 해서 일부를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내놨는데 그게 이제 올해 대박이 났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그런 그 뮤직하우라고 했던 음악 저작권 투자가 활성화가 뜨고 광고도 엄청 뜨고 이랬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그게 저 그때 화제가 됐을 때 그게 스토리가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죠. 예, 그 역주행하는 그 네, 스토리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랑 막 기사랑 보면서 되게 재밌네 하고 그 저작권 플랫폼이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네. 너는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거야? 선생님 저랑 정확한 완전 MZ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막 가격이 뛴다는 거예요. 이게 막 지금은 얼마? 90만 원? 지금 90만 원. 예. 네. 제가 그때 저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뭐 한 몇 배가 뛰어서 뭐 10몇만 원이 됐다 그랬나? 뭐 그런 정도 20만 원이 됐다 그랬던가?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그때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심지어 무슨 뭐 비트코인도 막 뜨고 막 네. 주식도 막 화제가 됐을 때였는데 저작권 이걸로 거래를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때 저를 굉장히 반성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았더라도 어떤 저작권이 뜰 줄 아는 눈까지 필요한데요. 그게 선배와 저한테 있을까요, 과연? 그렇죠. 그게 어렵죠. 네. 이게 어떤 곡이 역주행할지 그렇지. 이걸 맞추는 게 굉장히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심지어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역주행이 막 하고 있어서 막 난리가 날 때였는데 그때도 쌌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그래요? 예. 안정적인 그러니까 장범준의 벚꽃 엔딩이라든지 이렇게 봄 시즌 때마다 다시 안정적으로 수입이 뜰 수 들어오네. 있는 그런 곡들을 뭐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돈이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이제 막 시작한 조각 투자라는 건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뜨기 시작한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기사들도 많이 나오지만 약간 이거 광고성 기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전 계속 드는 거예요. 댓글도 보면 막 기레기들 광고 쓰고 있네 막 이런 식의 댓글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해도 약간 도전해봐도 괜찮은 투자법인 건지 아마 그 궁금했어요. 기사에 그렇게 나온 거는 광고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아마도 거기에 이제 그 상표 이름을 밝히고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아요. 그 광고형 기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내가 정말 이쪽은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금감원에서 조사 중이라고 그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조금 유의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광고일 수는 있고 뭐 그렇죠. 모든 게 다 광고로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건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 구조상 내가 나중에 뭐 아까 말했듯이 머지 포인트처럼 아예 돈을 못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자체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은 회사, 내가 모르는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그거 좀 고민해 보셔야 되죠. 어떻게 네. 약간 조각 투자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는- 네. 미술품을 한 조각 살 수 있는 것도 음.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비싼 명품을 네. 증권화한 후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현물이 매각되면 투자 수익을 되돌려주는 상품도 막 출시가 되는데 좀 눈길이 간 투자가 있으실까요? 조각 투자가? 그게 이제 저한테 관심 있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부동산이랑 미술품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품은 한번 제가 이렇게 막 붐이 일기 전에 집에 하나 갖다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때 한번 미술품 막 찾아보고 서울 옥션 가입해서 막 가보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눈여겨봤던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가들이 이제 그 사이에 너무 비싸져서 이제는 절대 그 작품을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누구 제가 해외에서 좋아하는 거는 이제 줄리안 오피라는 사람의 네. 그림인데 아시죠? 네. 걸어다니는 사람. 그거를 하나를 이제 진짜 구입해서 하나 사놓을까 집에다가 걸어놓을까 했는데 한 1, 2년 사이에 값이 진짜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사님도 미술품에 관심 많으시죠? 최근에 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예전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옥션 낙찰 가격이나 이런 네. 게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네. 뛰었다. 네. 네. 그리고 뭐 인기 있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약간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무슨 작전 세력들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뛴 경우들이 몇 번 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네. 그리고 미술품이 그게 딱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뭐 내가 좋아서 산다, 감상의 목적으로 산다. 그렇지만 또 가치로서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네. 그걸 뭐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왕이면은 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으면서 내 취향에도 맞고 그래서 걸어놓고 볼 수 있으면 또 좋고 뭐 네.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건데 요즘은 많이 지금 과열이 돼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주말에 인천에서 한 무슨 네. 아시아 아트쇼인가 뭐 있는데 제가 거기도 가봤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정말 너무 네. 바글바글해서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금방 그림들이 다 솔드아웃이 된대요. 금방. 돌아다닌 걸. 제가 국내 그 작가 중에 좋아했던 거는 하태임이라고. 그분이 요즘에 네. 그분 작품도 천정부지로 가격이 그러니까. 뛰어서 아, 근데 저도 그게 저 이제 봤거든요. 실제로도 대형 작품도 본 적이 있고 한데 그리고 사실 그분 거는 이제 그냥 이제 뭐 핸드폰으로 봐도 사실 색감이나 이런 게 또 되게 예쁘잖아요. 그 되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이분이 그림이 좋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던 건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살려고 미술관을 갔는데 큰 미술관은 아니었어요. 좀 이만한 그림을 네. 봤는데 거기서 투자를 하시고 싶으면 하태임을 사시고 하태임 작가 거 사시고 아니면 다른 거를 사시라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색감 이제 그 네. 집의 인테리어를 위해서라면 그 색감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색을 사고 싶었는데 이미 그건 다 팔리고요. 인기가 없는 색깔만 남아 있어서 구매를 못 했는데 차라리 지금 후회해요. 그때 그거라도 했으면 투자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클 텐데. 지금 얼마 정도 해요? 뭐 크기에 따라 뭐 천차만별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맞아요. 그거 작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한 2-3배 올랐다고 보면 되는 예. 거죠. 네. 요즘 뭐 아트테크가 많이 뜨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옆에 계신 두 분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그리고 진짜 많이 어제도 뜨는 것 요즘 같네요. 또 그쵸. 인기 실감이 있는 되죠. 뭐 김선우라는 네.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새를 귀엽게 그려가지고 이제 요즘에 또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어제 이제 판화가 출시가 됐어요. 근데 판화라도 그게 이제 에디션이 그러니까 몇 장이나 찍어내는 네. 판화냐, 그리고 이제 작가가 직접 사인을 한 판화냐, 그런 거는 이제 뭐 가치를 어느 정도 그쵸.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어제는 정말 상품이 풀리자마자 거의 3분, 5분 만에 다 매진이 와 됐고, 진짜요? 예, 오히려 이제 그 결제가 너무 초과돼서 되는 바람에 우와. 일일이 이제 취소 전화를 업체에서 우와.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게 정도로 맞아요. 뭐 네. 예. 조각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미술품 조각 투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그 조각을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열려요. 네. 근데 금방 매진이 된대요. 와. 이 투자
사는 것 자체도. 근데 저는 그게 이게 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미술품은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걸어놓기도 하고 나도 네. 좀 봐야 좋은 거지. 네. 조각 투자를 하면은 그건 이제 내가 뭐 걸어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기자님 그거는 근데 어른의 시선이고 맞아요. 저희는 걸어줄 맞아요, 집이 없어요. 맞아요. 철저히 네. 그냥 정말 주식처럼 그 이게 투자 목적으로 투자의 개념인 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완전 맞아요. 투자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예가 깊으셔서 내가 이해를 못하죠. 미술품을 보는 안목이 있고 대신 집에 걸어놓을 수는 없고 같은 그림을 계속 걸어놓기가 너무 지루해 보인다. 이럴 때는 이렇게 그냥 조각 투자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투자만. 그쵸. 네. 시계도 뭐 쳐볼 수도 뭐 없는 NFT도 많이 미술품으로 거래하는데요. 뭐 NFT도 실물이 없잖아요. 맞아요. NFT는 그래도 내가 핸드폰 보면 바탕화면이라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조각 투자 하신 거 이거 휴대폰 바탕화면에 그러니까요. 깔아놓으세요. 인스타에 올리면 되죠. 인스타에 자랑하면 되죠. 난 솔직히 인스타. 재밌네요.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네. 보면서 음. 코로나 그리고 MZ 세대들이 참 많은 걸 바꿔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고 기자님들의 생각도 궁금해요. 이렇게 진짜 갖가지 투자들이 뭐 한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정말 집에 걸 수도 없는 미술품에 투자하는 이런 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쵸. 우리가 옛날 라떼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때는 미술품 같은 것도 정말 돈 많은 자산가들이 여윳돈이 있을 때 거기에 투자해서 뭐 세금 문제 같은 걸 해결하는 수단으로 썼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월급만으로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거를 MZ 그쵸. 세대들이 다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눈을 뜨고 다양한 투자 상품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죠. 내 그쵸. 월급으로만 살 수 없는 상황이 맞아요. 돼버린 거에. 뭐 일단 확실히 이제 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거는 맞긴 맞구나.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폭등을 했고, 그렇죠. 예,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이제 급격한 인플레를 겪었고, 예전에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역시나 가격이 뛰고 사람들이 네. 몰리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쵸. 저는 한편으로 좀 씁쓸했어요. 저는 뭐 이게 또 그렇게 씁쓸하게만 볼 건 또 아니다. 저는 좀 씁쓸. 제가 이제 네. 다이씨 때만 해도 나는 취업만 잘하면 돼. 진짜 그래서 그냥 학교 생활, 취업 준비 이것만 열심히 했는데 요즘 이제 친구들은 하나 더 늘어서 이제 투자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종잣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게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네. 고민이 있죠. 음. 근데 벼락거지라는 말은 참 싫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벼락 부자가 생겼기 때문에 생긴 말 아니에요? 그렇지. 반대급부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저는 거지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갑자기 거지로 만들어버려. 갑자기 벼락거지를 만들고 되게 불안 심리를 저는 자극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벼락 부자 된 분들은 표정 관리하고 계시고 왜 표정 관리하세요, 기자님? 벼락부자가 되셔가지고. 부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에 큰 지출이 있어서. 근데 뭐 주의할 거는 진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쵸. 다양해졌지만 어디서 어떻게 손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맞습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 뭐 벼락거지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또래 안에서 또 뒤처질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 네. 그리고 그런 엄청나게 커진 그 자산을 그 자산 시장에서 나는 계속 계층 이동을 못하고 사다리 밑에서 보고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안에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불안감이 이런 벼락거지나 뭐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없으면 조금 덜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런 네. 뭐 언론이나 여론이 이런 젊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킨다 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리 반성해야겠네요. 있는 네. 네, 그래서 진짜 투자들이 다양해지고 어떤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MZ들이 이런 소수점 해외 주식 거래라든가
뭐 조각 투자라든가 이런 새로운 투자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약간 너무 과열된 건 아닌지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이피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내가 번 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너는 지금 뒤처지고 있어. 너는 패배자야. 이런 그런 그 이름을 뒤집어 씌울까. 안 그래도 그 사람은 그냥 행복한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도 뭐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게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힘들고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 그냥 우리 시각에서 그렇죠. 해석하는 게 네. 아닌가라는 왜 꼭 집을 가져야 생각이 돼요? 들고 근데 왜 꼭 집을 가져야 되냐고 물어보면 너는 집 있잖아 이러면은 말이 없긴 하지만 옛날에 장하성 실장이 사람이 다 강남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해서 본인은 잠실 살고 그렇죠. 뭐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죠. 집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제 뭐 젊은 MZ 세대들이 집이 없는데 이거를 너 왜 집이 없니? 집 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맞아요. 거.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그런 것도 봤어요. 예전에는 그 입시를 힘들게 하고 나면은 대학을 가서 이제 난 이제 놀아야지라고 해서 대학 때 이제 막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요즘에는 취업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대학교 때까지 너무나 힘들게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취업을 하고 입사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좀 내가 자유롭게 즐겨야 되겠다라는 그게 늦게 온다는 거죠. 그래요. 예, 사이클이.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뭐 돈을 벌고 또 인생에 뭘 즐기고 뭐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즐기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 그걸 거기다 대고 왜 너는 뭐 못하고 있니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네요. 니네는 맞아요. 힘든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됐을 수 있다. 뭐 그런 글도 최근에 얼마 봤어요. 전에 그거 봤어요. 쉼포 세대라고 있대요. 쉼포. 쉼포? 네, 뭐예요? 산포 말고 쉼포. 쉼을 포기한 세대라고. 쉴 수 없는 세대다. 그 말이 좀 와닿네요. 네, 이렇게 씁쓸하게 끝내는 거예요? 뭐. 마무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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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어떻게 울면서 끝내야 되나요? 정말 네. 신주류가 새로운 투자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만 주세요. 네. 어떻게 마무리해야 사실 될까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렇죠. 또 반면에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조금 어둡게 마무리를 했지만 투자는 좀 잘 되셔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돈을 잘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투자 가치가 높지만 가격이 비싸 엄두를 못했던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맞아요.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고 본인이 관심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잘 찾아보시고 투자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시 화이팅! 감사해요.